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상도TV에서 정치하신 분들이 처음으로 나오신 건데 인터뷰를 간단하게, 요즘에 뭐 전당대회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번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신 강태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후보님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장한 대한민국의 2030 청년이자 그리고 새아이의 아버지 새아이 아버지 강태린입니다. 2030의 목소리를 우리 당의 선배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고, 정권 교체도 중요하니까 꼭 이루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아이의 아버지라고. 예. 애국자시네요. 아, 너무 힘듭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자녀분이라 해야 되나? 네. 아들 딸. 몇 예. 살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6살, 4살, 3살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딸 한 명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엊그저께 둘째가 임신됐다 해가지고. 네. 그래도 후보님 오시기 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나무 위키? 예.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짠하게 만들려면 짠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랐다고 하시던데.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닐하우스? 그쵸. 왜냐면 오. 이제 제가 한 3, 4살?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기도 의왕시,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비닐하우스에 한 고2 때까지 계속 살았죠. 고2 때까지? 사업하신다고 지방으로 가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리 집안이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시고 같이 가시고, 고2 때부터는 이제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근데 보니까 유학 갔다 오셨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가시면서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또 사업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네. 회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게 유학을 갔죠.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죠, 열심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정치를 시작을 하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뭐 출마는 예비후보 출마를 작년에 했으니까 네. 근데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의무경찰 생활을 하면서죠. 의무경찰 생활하면서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을? 원래는 제가 가난하게 자랐을 때는 나처럼 가난한 애들을 도와주는 돈 많은 사업가가 되겠다가 꿈이었다가, 네. 하루는 그 의무경찰을, 제가 남대문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오랫동안의 그 집회 시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 용산 참사도. 네, 그렇죠. 제가 자대 배치 받고 한 2달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처음 있었어요. 저 자대 배치 받고. 몇 년도예요 그게 그러면? 2009년일 거예요. 네. 한 2월 말인가 3월 총괄인데, 네. 남대문에서부터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집회 그 시위하는 분들로 꽉 찰 정도로 그 퇴근길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를 하니까 차들이 다 이제 못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빵거렸나 봐요. 그분을 끌어내서 집단 폭행을 가하는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근데 민주주의라는 노래는 막 흘러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모순적이고, 그분도 지금으로 따지면 제 나이쯤 되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퇴근하시는 평범한 직장인 같으신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각종 불법 집회 막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 하면서 뭐 책도 읽어보고 정치 쪽으로 가서 법안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좀 바른 길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떤 쪽의 사업을? 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하는 사업을 하는데, 나 정치할 거야 해서 정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아니면 자기의 또 분야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소상공인 관련해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죠. 미국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예. 전공이 그럼 미국에서 전공이 약간 정치학이었습니다. 정치학. 예. 그러시고, 이게 또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최고위원이 있고 청년 최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데, 네. 청년 몫으로 이렇게 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최고는 45세 미만만 나갈 수 있게. 청년이 45세까지 청년이에요? 그게 조금 그렇죠. 프로의 나이도 청년이로 우리 당은 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여성 할당제도 있어요. 최고위원 안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으면 여성 중에 1등 한 분을 그 남성 중에 꼴등 한 분이랑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성 할당제는 있는데 그건 나이 제한이 없고, 청년은
최고위원이지만 청년 최고위원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그 있고. 차이입니다. 예.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혹시 상도TV 보신 적 있으세요? 홍준표 대표님 네. 한 부분 몇 개. 이 채널은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했을 때 요즘에 홍준표 의원이 하면 뭐 복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당에 대해서 의견은 전 당연히 찬성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찬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당연히 찬성이지만 이미 시켰어야죠. 오셨어야죠. 예. 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당 대표 내용을 보면은 모든 후보들이 거의 다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단 말이죠. 예. 일단 그럼 첫 번째 왜 안 되는 걸까요? 복당 신청을 했는데 네. 당에서 안 받아주면 네.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그 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청을 공적으로 안 하신 게 아닐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출마 선언문에 예. 이게 뭐 나는 대한민국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 이게 되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유학을 하면서 네. 외국에 나가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원래 사랑했지만 되게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물론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산업화랑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루고 다른 민족들하고 다 같이 공부도 해보고 해도 머리도 좋은데 근면성실하게 또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국가가 조금만 더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잡아주면은 더 빡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내일 토론회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긴장되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는 네. 긴장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네. 그냥 실력대로 하는 거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저 자체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자연스럽지 않을까. 네, 맡겨야죠. 될 가능성이 본인은 네.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역 국회의원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저희는 이제 압도적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셔서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대한민국을 배신했다고 하는 배신했죠.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도 저분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해줄 거라는 그 지지율로 실제로 그렇게 근데 나왔으니까.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걸...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배신감을 안 느끼지만 많은 청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배신했다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요즘 보면은 지금 현 부동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사실 되게 기본적인데 그거를 못 지켜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자꾸 그걸 틀어지고 정부가 좌지우지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폭등을 한 건데 네.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집 사라지고.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집값 폭등할 거다. 친구 중에 네. 결혼하면서 산 애가 있어요. 걔는 괜찮죠 지금. 따뜻하겠네요. 네, 따뜻하죠.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에 네. 따뜻하고. 근데 저는 이제 겨울에 또 궁금한 게 네. 지금 30대에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네네. 뛰어드셨잖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30대나 뭐 2030이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 정치할래요. 이번에 청년최고도 그렇고 뭐 지원서 쓴다고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하고 싶다고 그냥 무턱대고 나온 케이스였어요.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 정치에 정확하게 언제 뛰어들겠다는 구체적인 그 계획은 네. 아직 세우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청년 정치 캠퍼스 Q라고 청년들을 한두 달 정도 프로그램을 듣고 네. 조국 사태 터지면서 최고조로 국민들과 청년들이 분노할 때 총선 때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많이 해서 이 정권을 바꿔야겠다. 물론 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한 10%도 안 된다고 미만으로 봤지만 청년들이 그런 거잖아요. 도전하면서 부딪히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후회하지 않지만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봤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대신 국민의힘으로 하려면 당원 가입은 돼 있어요. 당원 가입은 돼 있고 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돈을 많이 지출을 하면서 해보겠다 하면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고 정치 캠퍼스 네, Q. 그런 거를 일단 먼저 참여를 해보고 하는 게 아니면 각 자기의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하신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한번 지원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간접 경험을 했었거든요. 정책팀에 들어가서 네네. 그 첫째 아들 낳아서 잠깐 한국 들어왔을 때 네. 네.
들어왔을 때 했는데 네. 그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아, 이게 나랑 적성이 맞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축구 선수 되려면 바로 축구장에 가기보다 뭐 축구 경기를 볼 수도 있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네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대표 공약.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2030 청년 육성 센터. 네, 당에 그거를 상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아니면 또 추진을 강력하게 하든지 기틀을 쌓아놓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년들을 양성을 하거든요. 키운다. 네. 왜냐면 선거 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분이 평생 살아왔던 그 궤적이나 생각이 우리 당에 맞는지 또 모르는 건데, 차라리 2030 청년 육성 센터로 청년들을 이념 교육이랑 역사, 사상 이런 거 다 교육시키고 무대 앞에 서가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인재 양성을 양성을 하는 거죠.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겠죠. 약간 연습생 같은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혹시 이거 아세요? 홍찍자제라고 아세요? 아, 홍찍자. 홍준표 찍고 자유대한민국 찍자. 아, 예. 아세요? 예, 홍찍자. 강찍자. 첫 만남이니까 아, 예. 나중에 혹시 당선되시면은 그때 한번 또 찾아와 주시면은 아, 예, 불러주십시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 인재 양성 그런 거 해주시고 2030 2030을 위해서 청년 육성 센터입니다. 네, 청년 육성센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